안녕하세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시범구역의 운영 성과에 따른 서비스 확장 기준 제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서연우입니다. 목차입니다. 서론, 방법론,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라고 부르는데요. 기존 교통 시스템이 운행 경로, 시간, 정류장을 고정해놓고 운영을 진행을 했다면 DRT는 승객의 수요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조정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DRT는 크게 Flexible Route, Flexible와 On Demand, DTD로 나뉘는데요. 플렉시블 방식은 노선의 기종점 사이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유지를 두고 경유지에 제때 도착할 수 있다면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반면 DTD 방식은 기종점 사이에 경유지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경로를 변경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DRT를 운영을 할 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하다가 운영 지역을 확장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세종시와 부산시의 이응버스와 타바라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운영 지역을 확대하려는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DRT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지역의 특성, 주거지, 상업지 이런 지역 특성에 따른 DRT 유형을 제시하는 연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운영 지역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를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는 해당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진행 방향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DRT의 시간 편익을 나타내는 성능 지표를 정의를 하고 성능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시범 운영 지역에 대해서 운영 지역을 넓혀가며 성능 추이를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도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시범 운영 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운영 지역을 확장해도 괜찮겠더라 라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입니다. 방법론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시간 편익을 나타내는 성능을 정의를 했습니다. 성능은 이제 저희가 대조군으로 이제 픽스드 방식을, 실험군으로 플렉시블 방식과 DTD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성능은 대조군 대비 실험군에서의 시간 절감 비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픽스드 방식에서 승객 10명이 걸린 그 소요 시간의 총합이 300이고 실험군에서 걸린 시간 총합이 270이라면 10%만큼 감소를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성능 지표값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소요시간은 체감 소요시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행하는데 걸린 시간과 대기하는데 걸린 시간의 가중지수를 둬서 실제로 승객이 어떻게 체감하는지 그 시간을 나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매개 변수입니다. 승객이 이제 차량을 요청을 했을 때 차량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승객의 승차지와 하차지의 설정입니다. 플렉시블 방식은 근처 경유지까지의 거리가 200m 이하라면 출발지, 목적지 대신 근처 경유지에서 승차차를 하고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걸어오거나 걸어가게 설정을 했습니다. 반면 DTD 방식은 항상 출발지에서 승차를 하고 목적지에서 하차하는 식으로 승차지, 하차지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승객의 승차지와의 거리 순으로 모든 차량을 정렬한 다음에 승차지와 가까운 차량부터 순서대로 최적 경로를 탐색을 합니다. 이제 승객의 승차지와 하차지를 삽입을 해서 생성이 가능한 모든 후보 경로를 평가를 하는데요. 이때 차량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할 경우 해당 후보 경로를 반려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려된 경로를 빼고 남은 유효한 후보 경로 중 경로 길이의 증가가 가장 적은 경로를 최적 경로로 채택을 합니다. 이때 최적 경로가 없다면 이제 다음으로 가까운 차량을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차량을 탐색을 했는데도 최적 경로가 없다면 재요청 대기시간 60초를 주고 60초가 지난 후에 다시 차량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나리오 설정입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특정한 승객 발생 빈도를 가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10부터 10단위를 올려서 300까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구역 1개로 이런 식의 구역 1개로 픽스드 방식, 플렉시블 방식, DTD 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P값을 계산했습니다. 이때 시뮬레이션의 초기와 말기에는 그 승객의 그런 체감 소요 시간이 이상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생성 시간 순으로 30에서 70% 범위 사이에 있는 승객만 사용을 했습니다. P값이 양수일 경우 이게 픽스드 방식의 경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역을 하나 더 늘려서 시뮬레이션 진행을 하고 이때도 양수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또 늘리고 하는 식으로 P값을 하나씩 구역 하나씩 늘려가면서 P값이 음수가 나올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구역의 수가 늘어날수록 구역 내에서 이렇게 이동한 이런 승객뿐만 아니라 구역 간 이동 승객까지 추가를 해서 시뮬레이션에 현실성을 더했습니다. 결과입니다. X축은 구역의 수, Y축은 성능값을 의미를 합니다. 승객의 빈도가 높을수록 여기 범내에서 초록색에서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내려갈수록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 빈도가 같더라도 같은 그래프 안에서도 구역의 수가 이런 식으로 늘어날수록 P값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플렉시블 방식이 DTD 방식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TD 방식의 경우에는 구역을 하나 늘렸을 때 P값이 양수가 되는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플렉시블 방식을 놓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시블 방식에서 구역이 하나일 때 P값이 0.56보다 크다면 이 두 개의 사례에서 구역이 4개일 때도 P값이 0보다 컸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구역이 1개일 때 P값이 0.44보다 컸다면 구역이 2개일 때도 P값이 양수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의 현실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당 대시 운영자 입장에서의 투입 자원이죠. 이거를 같게 설정을 했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승객의 빈도나 구역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용자 입장에서 성능, P값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DRT에 대해 진행됐던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플렉시블 방식과 DTD 방식의 비교입니다. 플렉시블 방식이 성능 지표가 좀 더 높고 구간을 확대하거나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성능 지표의 변화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경유지인 근처인 승객은 경유지를 이동을 해서 승하차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정된 경유지가 있어서 운행 경로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시범 운영 성능에 따른 확대 규모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플렉시블 방식이 DTD 방식에 비해서 그 운영 규모를 확대하기에 좀 더 용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플렉시블 방식에서 시범 운영을 할 때 성능이 커질수록 성능의 양수를 유지할 수 있는 확대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봤을 때 P값이 0.44보다는 커야 운영 범위를 2배로 해도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서 운영 확대 여부 그리고 운영 확대 범위를 구하려는 이런 본 연구의 방법론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입니다. 시뮬레이션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서 차량 배정 방식을 모든 차량 요청에 대해서 P값을 계산한다거나 하는 대신 그냥 승객과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차량을 탐색을 했는데요. 이 방식보다 다른 방식을 이용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승객의 출발지 목적지 데이터가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